안녕하세요. 위너 오브 더 프라이스 대표 양성욱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한복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한복은 신랑 신부님 입장에서는 리허설 촬영과 패백 및 하객분들께 인사드릴 때 선택적으로 필요하며, 양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결혼식 복장으로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 중에는 하객들이 어머님들이 입으신 한복을 보고 그 집안을 판단한다고도 합니다. 요즘은 스드메뿐만이 아니라 예복, 한복, 예물, 신혼여행 등도 정말 많은 비교를 하시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건 긍정적 효과이나, 문제는 업체들이 자세한 속 깊은 이야기는 쏙 빼고 금액 광고 및 몰라도 되는 영양가 없는 정보들만 노출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보 안에서 진실된 정보를 찾기 위한 신랑, 신부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제대로 알고 비교하시라고 맞춤 한복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복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자료는 모 한복 업체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자료를 기반으로 솔직하게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리며, 예복과는 달리 목소리를 노출하면 업계에서는 누군지 다 아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목소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복의 경우 내가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고 맞춘 정장이 100% 비스포크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었던 것처럼, 한복 또한 그런 체크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느질;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 원단인데요. 사실 의외로 이 중에서 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예복편에서 원단 등급에 따른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복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내 수공업처럼 원단을 100% 수제로 만드는 곳은 이제 단 한 곳도 없으며, 전부 다 기계화된 전문 원단 공장에서 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공방 및 공장에서 원단을 만든다는 말은 다 거짓이며, 저희는 천연 염료를 사용해서 손 염색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원단을 공장에서 저희는 사서 씁니다 라고 변환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표님들별로 원하시는 색상을 공장에 샘플로 보내기는 합니다. 즉, 어떤 원단을 사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요. 화학염료를 사용해서 기계로 염색을 했느냐, 아니면 천연염료와 화학염료를 섞어서 손으로 염색했느냐에 따라서 원단의 느낌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100% 천연염료로만 염색을 하면 색이 빠지기 때문에 천연염료로만 염색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이 기염, 즉 기계 염색이며, 우측이 손염, 즉 손염색입니다. 둘을 실제로 보면 좌측의 기염 원단이 더 매끈해 보여서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측에 희끄무리한 줄 같은 게 가 있는 게 손염으로써 한복이 인위적이지 않고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좋은 원단입니다. 예전에는 저런 느낌을 더 강렬하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듬이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듬이질을 한 원단을 최고의 원단으로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손 다듬이질은 없고 기계화가 되다 보니 다듬이질을 한 원단이라고 해도 금액 차이가 별반 나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우측이 다듬이질을 한 원단인데요. 희끄무리한 둥근 패턴이 보이시나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기계화로 인해 다듬이질을 했다고 해서 원단이 비싼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냥 개인 취향에 따라 저러한 패턴의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금액에 큰 부담 없이 선택하시면 될 뿐, 어디 가서 다듬이질한 원단이라고 해서 비싸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복샵 대표님들마다 추구하는 운영 방식 및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단을 제외하고 바느질과 디자인 중에서 어느 게 더 한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디자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디자인이란 단어만 봤을 때는 뭔가 한복 스타일의 변형을 말할 것 같은데, 한복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자수를 뜻합니다. 즉, 한복의 겉모습은 패션쇼에 나가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복이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복 디자인의 차별성을 좌지우지하는 건 바로 자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복 원단 위에 실로 그림을 그린 걸 자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원단 염색처럼 크게 손으로 하는 것과 기계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복 위에 술을 놓기 위해서는 술을 놓을 그림의 도안이 필요하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일일이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 변형뿐만 아니라 자수에 들어갈 실의 색상도 개인 기호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제 얼굴을 한복에 넣어주세요 라고 해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수 도안을 직접 그리는 영상 함께 하시죠. 이러한 손수에 반대되는 게 기계수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자수를 넣은 원단으로 판매를 합니다. 손수에 비하면 자수의 모양이 볼품없죠? 이러한 손수와 기계수의 중간으로 기성수라는 게 있는데요. 손으로 자수를 놓기는 하나 중국, 베트남, 과테말라 등에서 비기술자인 외국인들 손에 의해서 놓아집니다. 기계수와 마찬가지로 자수를 넣은 원단을 판매하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고리 끝동 깃에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궁중 복식을 갖출 수 없는 경우 예복처럼 보이기 위한 표시 중 하나로 흰색 거들지를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소매깃에 달다 보니 대부분의 기계수나 기성수의 경우 흰색 원단 위에 자수를 놓아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저고리 끝동깃이 흰색이라면 그냥 기계수 혹은 기성수를 달았나? 라고 먼저 의심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느질의 경우 손으로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과 100% 기계로만 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100% 다 손으로 하는 경우는 없으며 저고리 깃과 남자 바지 허리 안쪽 정도를 쉽게 뜯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바느질법인 세발뜨기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세발뜨기인데요. 예복의 팔자뜨기와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할수록 더욱 좋으며 손으로 했다고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옷깃에 세발뜨기 하는 영상 함께 하시죠.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옷이 한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작정 비교하지 마시고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최종 결정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처럼 저렴한 데는 다 그러한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고 반대로 아무리 봐도 비쌀 이유가 없어 보이는 한복을 비싸게 맞추시는 일이 없도록 이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복편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허니문 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